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결혼 2년차에서 이제 3년차로 접어드는 30살 여자입니다. 아이가 아직 없으니 동갑인 남편과는 아직도 신혼생활처럼 잘 지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에 남편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돼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댁은 기독교라서 제사가 없고 우리 집도 따로 제사를 안 지내요. 명절 때가 되면 양가 어머니들만 만나고 오는 게 끝입니다. 왜 어머니만 만나냐고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이혼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때 사별하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을 정도로 부지런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삼형제를 다 키워내셨으니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어떤 날에는 밤낮 없이 일하시는 날이 많아서 하루 종일 집에서 못 보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세 형제를 전부 대학에 보내셨고 시집장가까지 전부 다 보내셨으니 그 이야기만 듣고도 정말 존경스럽고 멋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아들이면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하는 결혼이었지만 별다른 이야기 없이 찬성해 주셨어요. 남편의 직장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우가 나쁘지 않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결혼할 때 양가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시작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우리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누나 아주버님도 효심이 가득해서 남편을 포함해서 남편 형제들이 보내는 용돈만 합쳐도 혼자 생활 시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는데도 그 와중에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시며 단 하루도 일을 쉬거나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엄마도 혼자 된 지 오래셔서 저희를 키워오면서 고생을 하시긴 하셨을 테지만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면서 아빠 쪽에서 양육비도 모자라지 않게 보내주셨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된 우리 엄마가 딱 했던 건지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저희 뒷바라지에 힘을 쏟으셨거든요. 제가 저희 형제 중에서는 시집 가는 걸 마지막으로, 엄마는 이제 집이 넓어서 혼자 지내기 적적하다고 하시며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처분하셨고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정원 달린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엄마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오셔서 그런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텃밭이 딸린 집이 나오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으로 가시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집이 멀어져서 우리들 보기 힘들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면 정원 가꾸고 텃밭 가꾸고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며 오히려 속편하고 좋다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셨어요. 남편의 효심도 알고 있으니 전화도 자주 드렸고 꼭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시댁에는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항상 바쁘시다 보니 식사는 보통 외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어요. 반면에 친정에는 거의 명절 때밖에 가지를 못했는데 엄마는 저희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음식을 손수 준비하셔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씩 차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다도 인접해 있는지라 제철 해산물이며 텃밭에서 직접 가꾸신 채소의 한우까지 사가지고 와서는 온갖 음식들을 준비하셔서 매번 저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텃밭에서 가꾼 거라며 채소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고 손도 워낙 크셔서 반찬이나 김치를 하시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다 못 드신다며 그런 것들도 매번 보내주셨습니다. 매번 반찬이 입에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엄마의 말에 남편이 옆에서 전화기를 뺏어서 너무 맛있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면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는 어김없이 며칠 뒤에 그 반찬을 김치통에 한가득 차도록 담아서 택배로 보내주시거나 했어요. 냉장고에는 엄마가 해준 반찬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남편은 가리는 음식은 따로 없는데 입이 짧은 편이라서 같은 반찬을 몇 번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식사 때마다 꺼내놔도 손 하나 대지를 않았어요. 하루는 반찬하느라 고생하셨을 엄마 생각을 하니 짜증이 솟구쳐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맛이 없으면 없다고 하던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손도 안 대면 다 버리지 않겠느냐고요. 남편은 멀뚱히 제 잔소리를 대충 흘려넘기고는 그러면 반찬들을 전부 회사에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값도 부담되고 하니 저보고 아침에 국 하나 밥 하나 도시락을 싸주면 자기가 회사에서 반찬들을 꺼내서 그걸로 끼니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하루 날 잡아서 남편은 집에 있는 반찬통들을 차에 전부 싣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키지는 않았는데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추석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평소보다 두둑하게 챙겨서 봉투에 넣길래 속으로 점심값을 안 쓰니 여유가 있는가 보다 싶어 흐뭇해했어요. 평소에도 명절이지만 일하러 나가시느라 바쁘신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들러서는 점심만 외식으로 나가서 먹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향했었는데 이번 추석은 반대로 아침 일찍 친정에 다녀왔다가 저녁에 시댁을 가는 일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아는 분을 도와주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가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그날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친정에서 엄마와 며칠 같이 지내는 걸 포기해야 했지만 시국도 시국인지라 오래 머무르고 싶지는 않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냐며 허둥지둥 대시더라고요. 3시간 차를 달려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앞치마 차림으로 나오셔서는 저희가 너무 일찍 와서 준비한 게 없다고 어떡하냐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남편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한테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갑자기 바뀐 일정이라 미리 못 말해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오늘은 엄마도 쉬라고 우리도 오랜만에 외식이나 같이 하자고 했죠. 남편은 눈치도 없이 거기서 엄마가 준비하고 계시던 요리를 쓱 보더니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시국에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가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엄마도 그 말을 듣고는 금방 마무리하니까 얼른 와서 앉으라고 하고 허둥지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가만 앉아있으라고 다그쳐서 도와드리지도 못했네요.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고 음식 한 가지 한 가지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계속 식탁 위로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어요. 남편은 거기서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음식 준비하는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온 음식 꾸역꾸역 자기 입속에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혼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하는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다리도 가늘어지신 게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아는 사람도 몇 없을 텐데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은 식사를 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파로 가더니 그 위에 벌렁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랑 같이 있어봐야 엄마도 불편할 테니 저는 엄마랑 같이 방으로 들어가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고요.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갈 준비를 하고 문 앞까지 바래다주는 엄마를 뒤로 하는데도 남편은 낮에 챙긴 봉투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남편하고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치사하게 몇십만 원 가지고 말 꺼내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혼자 계셔서 외로워 보이는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지요. 우리도 앞으로 친정에 오면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사 먹자고 말이죠. 우리 엄마가 내색을 워낙에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음식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장모님이 힘들게 뭐 있어? 명절 때 명절 음식을 먹어야지. 무슨 외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을 되받아치더군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남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모님이 시어머니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판돈 쓰시면서 집에만 계시는데 명절날 음식이라도 해주셔야지 무슨 외식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음식 준비를 하던 왜소해진 엄마의 뒷모습이 생각나서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우리 엄마가 지금 너 밥 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서운하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아무런 고생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평소에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네 엄마만 힘들었겠냐고 세상에 안 힘든 부모가 어디 있냐고 차 안에서 바락바락 소리쳤죠. 남편은 그 순간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명절이라고 시어머니 봉투만 만든 것도 우리 엄마는 집 한 돈으로 놀고 먹고 계시니까 용돈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준비 안 한 거였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도 꺼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더니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이 오히려 저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내가 내 용돈 아껴다가 우리 엄마 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 너도 그럼 용돈 아껴서 장모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와중에도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더군요.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 때문에 점심값이 굳어서 용돈이 모인 거지 네가 아껴서 모은 거냐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장모님 고생하셨다고 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 내내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한참을 차에서 푸닥거리를 하다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표정 관리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하고 싸운 걸 티내고 싶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밖에 나갈 힘도 없으시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놨으니 집에 있는 반찬들하고 대충 때우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표정이 조금 당황한 듯 보이더니 아까 우리 엄마 때와는 다르게 왜 집에서 먹냐고 집 근처에도 먹을 만한 데 많은데 외식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거기서도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보통 고집이 아니신지라 음식 시켜놨다는데 어딜 나가시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꼼짝없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친정에서 소파에 벌렁 드러누웠던 것과는 반대로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써있지도 못한 채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하길래 왜 저런가 싶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주문한 아구찜이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반찬이 맛있는 게 많다면서 냉장고에서 이것저것을 꺼내다 주시는데 가져오신 음식들이 전부 낯이 익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얼마 전에 남편이 사다 준 반찬인데 어디서 사왔는지 조미료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다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라고 제 밥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더군요. 맛을 보지 않아도 그 반찬들은 우리 엄마의 반찬인 게 안 봐도 뻔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져간다고 했던 반찬들은 회사로 간 게 아니었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척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전부 보내버렸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저는 결국 그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와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 눈물을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만큼은 정말이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며 묻는 말에 하나하나씩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어요. 친정에서 있었던 남편의 태도와 지금 상에 차려져 있는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한 것까지 전부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시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 남편의 뺨싸대기를 한 대에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을 붙잡고 놀랐는지 얼굴을 부여잡고 멀뚱멀뚱히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고 저도 난데없이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라서 흐르던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지 엄마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엄마 귀한 줄 모르는 자식은 둔 적은 없으시다며?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널 키웠다고 해도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아들한테 효도받을 생각이 없다고요. 남편은 볼따구를 쥔 채로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시어머니 앞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몇 번을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노여움 푸시라며 몇 번을 이야기했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아서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속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봐서 용서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계좌번호를 물으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여쭈어봤더니 시어머니께서 사돈어른이 해주신 반찬을 맨입으로 먹어왔으니 면목이 없다시며 남편이 준 용돈은 자기보다는 사돈어른한테 가는 게 맞다고 보내는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다시 보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요. 이 상황을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다음 구정 때는 자기가 서울로 올라올 테니 넷이 모여서 어디 좋은 데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했더니 안 그래도 언제 한번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건지 이제 연말인데 언제 날 잡아서 장모님 선물이나 하나 사러 가자며 어디서 구했는지 백화점 상품권 몇 장을 저한테 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 선물 하나 좋은 거 알아보려고요. 이번 일로 남편에게는 크게 한번 실망하게 되었지만 자기 아들이라고 남편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고 제가 보는 앞에서 한마디 쏘아붙이신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점이 많네요. 저도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덜 챙기는 게 아니고 양쪽 어머니들께 똑같이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딸,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그리고 저와 남편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모두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